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고, 그 중에 첫 번째로 경기 변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기 변동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만 연습을 하면은 한 문제 맞힐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됐어요. 여기서 경기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부동산 경기를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상태인데, 부동산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중심은요, 주거용 건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거용 건축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가중평균에서 나타난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중평균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말이고, 산술평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건축 그리고 가중평균에서 경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요. 자, 1번 부동산 경기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동시에 같은 국면 그러면 다르죠. 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번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경기가 하강했다면 이를 비순환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바뀌는 걸 무작위라고 하고, 무작위는 비순환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3번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후퇴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진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매수자 중시, 항상 중시라는 것은 적은 쪽이 중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 누가 중시? 매수자 중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방학 동안에 원룸의 공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계절적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작위는 정책이라고 했죠. 5번 경기 주체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2번 부동산 경기는 착공량과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공급 쪽에서는 건축량, 수요 쪽에서는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건축량은 3개가 있어요. 허가량이 있고 건축 허가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착공량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완공량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때 허가량을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량을 동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공량을 후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지수를 이야기할 때는 동행지수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2번처럼 착공량, 거래량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이다. 야, 이게 틀렸네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회상후하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위에와 밑에 이 정점과 저점을 우아래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폭, 우아래를 진폭이라 합니다. 정점에서 정점까지 이걸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는 주기인데, 부동산은 진폭과 주기가 길다, 일반 경기보다 2배 길다, 진폭도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이 틀린 거죠.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상승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 거래된 가격은
지나고 봤더니 하한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5번 업무용 부동산이 하강 구면이 장기화되면 공실이 증가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데 회상후하 이렇게 됐어요. 회상은 경기가 좋아지고 후하는 경기가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좋아질 때는 뭐냐면 매물이 부족하니까 좋아질 때는 매도자 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빠질 때는 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매수자 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주도라는 것은 부족한 쪽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상은 경기가 좋아질 때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겠죠. 공실은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뭐냐면은 후하는 경기가 나빠질 때는 허가의 신청 건수는 뭐 할까요? 나빠질 때는 줄어들겠죠. 반대로 공실은 뭐 할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서 순환적 변동이 있고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다. 여기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을 비순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무작위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비순환적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 정부의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진 같은 것도 무작위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대학교 근처에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계절적 변동 그럽니다.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상향시장에서 상향은 회상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때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이걸 3억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가격은 지나고 봤더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때는 상한가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한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는 밑에, 경기가 나빠질 때는 위에 해서 반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5번 상향시장에서는 허가량이 증가한다. 네, 맞는 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1.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상, 후하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맞습니다. 회상은 경기가 좋아지고요. 후하는 경기가 나빠지고 이렇게요. 예. 그런데 2번에 가서 하향은요.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죠. 그러면 누가 부족합니까? 매수자가 부족하니 매수자 중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때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상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 1번도 맞는 겁니다. 3번 상향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매물이 부족하니까 매도자 중시고요. 그리고 상향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하한이 된다 이렇게요. 맞는 질문. 그 다음에 4번 회복은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매물이 부족해서 매도자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반대로 하한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5번 후퇴 국면은 매수자 중시. 후퇴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니까 매수자 중시.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후퇴는 경기가 나빠질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하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돼야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 6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 중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만약에 디플레이션, 그럼 물가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실질금리는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은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렇게요. 제가 실명인 이런 식으로 하나 기억을 해서,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이고, 명목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은행에서 받은 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명목임금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 돈 가치를 말하는 거고, 돈 가치는 물가에 따라 결정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명인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십니다. 해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콘트라테프, 그 다음에 주글라, 키친 이런 것들은 우리 밑에 보면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의 주기를 나타내는 이제 발견자 이름을 따서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키치는 이제 단기, 주글라 푸즈네트는 중기, 콘트라테프는 장기인데,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키치는 우리가 재고 변동에, 주글라는 이제 설비로서, 푸즈네트를 이제 건축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로 기술 변화에 의해서 콘트라테프를 말하는데, 하나 체크를 해본다면은, 글자가 많을수록, 2글자, 3글자, 4글자, 6글자, 글자가 많을수록 주기가 길다, 뭐 이렇게 하나 참고를 하시되, 이거는 외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련된 우리가 순환과 비순환 이야기, 회상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 후하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 좋아질 때는 뭐냐면은 매물이 부족하니까 매도자 중시, 나빠질 때는 이제 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매수자 중시, 좋아질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하한선, 회상에서는요 후하는 나빠지니까 반대로 상한선 이렇게 하고요. 최근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있는 것으로 꾸준히 거래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꾸준히 거래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불황에 강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부동산에만 있는 거죠. 모든 물건이 안정시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국면에 존재한다. 꾸준히 거래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도 안정시장이 있고, 경기가 좋을 때도 안정시장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 안정시장이라는 말 하나 체크를 해보고 경기 변동에 말로 나온 문제를 점검을 했습니다.